창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은 수많은 별들이 지상에 내려앉은 듯 현란했지만 박서연의 마음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38, 성공한 건축가라는 타이틀 뒤에는 고독이라는 오랜 친구가 늘 함께했다. 몇 해 전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이별을 겪은 후 그녀는 일에만 매달렸다. 마감에 쫓기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와인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는 날들이 반복됐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문득 스치는 질문은 대답 없이 흩어지곤 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최고급 가구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넓은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건축 서적과 미술 관련 서적들이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고 그 옆으로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건축 모형들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서연의 내면적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기는 척 고급 소셜 매칭 앱 넥스트 챕터에 가입했다.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 좀 만나봐. 일만 하고 살 거니? 친구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화려한 프로필들 사이에서 유독 한 사람의 사진과 소개글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신을 뉴욕과 홍콩을 오가며 활동하는 재미교포 미술 투자 전문가 다니엘 강이라고 소개한 남자였다.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사진 아래에는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자기소개가 적혀 있었다.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투자를 함께할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프로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어쩌면 하는 작은 기대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몇 시간 후 다니엘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답장을 보내왔고 그의 메시지는 마치 서연의 마음을 읽고 있는 듯 섬세하고 따뜻했다. 건축과 예술,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서연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녀의 고독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첫 온라인 통화에서 그의 목소리는 사진만큼이나 부드럽고 매력적이었다. 얼굴은 일부러 흐릿하게 처리한 듯 보였지만 오히려 그 점이 신비감을 더했다. 그는 자신의 일과 홍콩에서의 생활, 그리고 자신이 투자하는 예술 작품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서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설렘에 휩싸였다. 밤늦도록 이어진 대화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이런 소통에 굶주려 있었는지 깨달았다. 다니엘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매일 아침 그의 다정한 모닝콜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들기 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서연의 건축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을 건네기도 했고 그녀가 힘든 날에는 말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서연이 좋아하는 작가의 희귀한 시집을 온라인으로 선물하기도 했고 그녀가 야근하는 날에는 힘내요 서연 씨. 당신의 열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기프티콘을 보내주기도 했다. 서연은 그의 세심함에 감동했고 그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촉망받는 신진 작가의 작품을 공동 투자 형태로 구매할 특별한 기회가 생겼다며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작가의 이름은 리웨이였고 다니엘은 그의 작품이 곧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서연 씨,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작은 약속 같은 거죠. 높은 수익률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서연 씨의 예술적 안목을 한층 더 넓혀줄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리웨이라는 작가는 아직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홍콩 미술계에서는 이미 천재로 불리고 있어요. 곧 그의 작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이건 정말 소수의 VVIP에게만 제공되는 기회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과 달콤한 유혹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일이었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과의 거래였다. 하지만 다니엘이 보내온 투자 제안서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다. 리웨이 작가의 가짜 인터뷰 기사, 유명 미술 평론가의 조작된 추천사, 홍콩 현지 갤러리와의 위조된 파트너십 계약서, 작품의 진품임을 증명하는 가짜 감정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는 리웨이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가짜 온라인 갤러리 링크까지 보내주었다. 그의 달콤한 말과 정교하게 조작된 자료들 앞에서 서연의 이성은 조금씩 마비되어 갔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이 지긋지긋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다니엘과의 관계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결국 서연은 다니엘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일부였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며칠이 흘렀다. 다니엘은 여전히 다정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우리의 첫 번째 공동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제가 서울로 가서 서연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요. 함께 홍콩으로 가서 리웨이 작가도 만나고 멋진 시간을 보내요. 그의 메시지는 서연의 마음을 부풀게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상치 못한 통관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작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추가 자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리웨이 작가의 작품이 워낙 귀해서 세관에서 특별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약간의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바로 통관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요. 서연 씨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이 비용도 나중에 수익금에서 다 정산해 드릴게요. 이미 거액을 투자한 서연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다. 그와의 관계도 투자한 돈도. 그녀는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추가 송금은 몇 차례 더 이어졌고 그때마다 다니엘은 더욱 교묘한 변명과 달콤한 약속을 늘어놓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니엘과의 연락은 뜸해졌고 그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약속했던 수익금 지급일은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뤄졌고 그의 변명은 어딘가 어설펐다.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그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내려갔다. 그의 말들 속에서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다니엘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건축가 특유의 집요함과 분석력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다니엘이 보내왔던 모든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가 언급했던 미술평론가의 이름을 여러 검색 엔진으로 검색했지만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홍콩 갤러리의 홈페이지는 조악했고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유명 갤러리의 디자인을 어설프게 베낀 것이었다. 파트너십 계약서는 법률 전문가 친구에게 익명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여러 부분에서 허술하고 비전문적인 내용이 발견되었다. 그가 보낸 리웨이 작가의 작품 사진들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다른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거나 심지어 AI로 생성된 이미지로 의심되었다. 충격과 배신감이 온몸을 휩쌌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의 달콤한 말에 얼마나 쉽게 현혹되었는지 깨닫는 순간 서연은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던 서연은 우연히 온라인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자신과 너무나도 유사한 수법에 당한 사람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가득했다. 투자 대상만 미술품에서 와인, 암호화폐, 해외 부동산 등으로 달랐을 뿐 접근 방식과 심리조종 수법은 놀랍도록 흡사했다. 익명의 게시판에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 글들을 읽으며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받았지만 동시에 사기의 거대한 덫에 빠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존재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수진이라는 20대 후반의 웹 디자이너와 최연우라는 50대 은퇴 교사를 알게 되었다. 이수진은 자신을 해외 유명 IT 기업의 스카우터라고 소개한 외국인 남성에게 속아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비공개 주식 투자 및 취업 연계 명목으로 모아둔 돈 전부와 대출금까지 합쳐 수천만 원을 사기당했고, 최연우는 해외에서 의료 봉사 중인 한국인 의사인데 긴급 의료 장비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는 가짜 여성의 사연에 속아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날린 상태였다. 그들이 주고받은 사기꾼의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 패턴, 심지어 자주 사용하는 어투까지 놀랍도록 유사했다. 그들은 직감했다. 자신들이 상대한 것은 어쩌면 동일범 혹은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범죄 조직일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사기꾼에게 잠정적으로 미스터 K라는 코드명을 붙였다. 미스터 K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만난 세 사람은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었다. 각자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공유하고 미스터 K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건축 도면을 분석하듯 사건의 얼개를 짜맞춰 나갔고, 이수진은 뛰어난 IT 실력으로 미스터 K가 남긴 희미한 디지털 흔적들, IP 주소 변경 기록, 사용된 이미지의 메타데이터, 가짜 SNS 계정 생성 패턴 등을 추적했다. 최연우는 과거 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피해자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다독이며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매일 밤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혼자였다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진의 말에 서연과 최연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정도 증거가 모이자 서연은 용기를 내어 서울지방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을 찾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냉철하고 현실적인 분위기의 김민준 형사였다. 김 형사는 수많은 사이버 범죄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 로맨스 스캠 사건으로 치부하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도 많고 범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검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박서연 씨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범인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부분 대포 통장, 대포폰 쓰고 IP도 계속 우회하니까요. 피해 금액 회수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형사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김 형사에게 제시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다. 미스터 K의 범죄 수법,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한 추론, 심지어 그가 다음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 유형까지 그녀의 브리핑은 한편의 범죄 분석 보고서와 같았다. 그녀는 미스터 K가 사용한 여러 가짜 신분과 페르소나들이 특정 시점에서 어떻게 교차하고 연결되는지를 도식화하여 보여주었다. 김 형사는 서연의 예리함과 집요함에 조금씩 놀라는 눈치였다. 특히 서연이 제시한 미스터 K의 여러 가명과 페르소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앞에서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그는 서연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고 서연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며칠 후 김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연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미스터 K가 단순한 개인 사기꾼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사용한 자금 세탁 방식이나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이 과거 다른 국제 사기 사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박서연 씨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놈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비공식적인 협조가 될 겁니다. 수사에 혼선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서연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거대한 횃불로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형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요. 그때부터 서연과 이수진, 최현우는 김민준 형사의 비공식적인 조력자가 되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수진은 미스터 K 일당이 사용한 해외 클라우드 서버의 IP 주소를 추적하고
그들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웹 디자인 능력을 활용하여 사기 조직이 만든 피싱 사이트의 구조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아내기도 했다. 최연우는 과거 미스터 K에게 속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온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증언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그는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미스터 K 일당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감지하자 즉시 온라인상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고 심지어 서연과 이수진, 최연우에게 신분을 알 수 없는 번호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더 이상 캐고 다니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간결하지만 섬뜩한 내용이었다. 서연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해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 그녀의 건축 사무실 주변을 낯선 남자들이 어슬렁거리는 일도 발생했다. 공포감이 엄습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 피해자들과 김 형사에 대한 책임감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저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이 또 겪게 할 수는 없어요. 두렵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말에 이수진과 최연우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은 미스터 K를 유인하기 위한 위험한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수진이 새로운 타겟인 척 미스터 K의 또 다른 가명으로 활동하는 사기꾼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그에게 투자를 빚기로 그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거나 결정적인 정보를 빼내려는 계획이었다. 김 형사는 작전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그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작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작전 당일 약속 장소인 서울 강남의 한적한 호텔 라운지 주변에는 김 형사와 수사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잠복해 있었다. 이수진은 약속된 시간에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고 긴장된 표정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미스터 K 조직의 핵심 인물로 추정되는 자였다. 남자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이수진에게 암호화된 USB를 건네려 했다. 그 안에는 투자 계약서와 함께 이수진의 컴퓨터를 해킹하기 위한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지만 남자는 USB를 건네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을 날카롭게 두리번거리더니 이수진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당신, 뭔가 이상한데. 보통 이런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신처럼 젊지 않아. 당신 정체가 뭐야? 남자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라운지 밖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서연과 최연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 형사와 수사팀이 급습했지만 남자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아수라장이 된 라운지, 깨진 유리 조각과 넘어진 의자들 사이로 격투가 벌어졌다. 그 순간 도주하던 남자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이수진을 향해 휘두르려 하자 가장 가까이 있던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날려 이수진을 밀치고 대신 칼을 맞을 뻔했다. 다행히 김 형사가 빠르게 남자를 제압하여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서연의 팔에는 칼날이 스쳐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김 형사는 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남자를 놓지 않았다. 결국 남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USB와 핸드폰에서는 미스터 K 조직의 핵심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거된 남자는 조직의 자금 관리와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이었고 그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몇 주 후 언론을 통해 홍콩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미스터 K로 불리던 한국인 주범과 그의 핵심 공범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의 은신처에선 수십 개의 가짜 신분증과 대포폰, 여러 국가의 화폐로 된 거액의 현금과 고가의 미술품, 귀금속들이 발견되었다. 마치 범죄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재판 결과 미스터 K와 조직원들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연과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가 모두 복구된 것은 아니었다. 사기 조직이 빼돌린 자금의 상당 부분은 이미 해외로 유출되거나 소비된 후였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오피스텔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아픔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용기와 연대의 상징이기도 했다. 얼마 후 서연은 작은 결심을 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이수진, 최현우와 함께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작은 비영리 단체 세이프링크를 만들었다.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꼼꼼함과 분석력은 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예방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수진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사기 유형을 전파하고 피해자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현우는 풍부한 경험과 따뜻한 마음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연계를 맡았다. 그들의 활동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았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고독이라는 오랜 친구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지만 이제 그 고독은 더 이상 절망의 색을 띠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웠고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김민준 형사도 가끔 그들의 사무실에 들러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그들이 수집한 새로운 사기 유형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기도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온라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희망찬 눈빛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녀는 문득 다니엘 강, 아니 미스터 K를 떠올렸다. 그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서연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연결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또한 바로 그 연결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그 연결의 힘을 믿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강연을 마친 서연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다. 그녀의 새로운 챕터,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서로를 지지하는 삶의 장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다.